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트레이너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약을 구해서 투여하는데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환자인데도 자가 주사를 맞으면서도 겨우 할까 말까 이런 정도고, 또 나중에 약을 끊었는데 뇌우증이 또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남성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쿨벤저스 천호 쿨맨비뇨기과 이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콜맨 전유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쿨맨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성기능 저하증, 갱년기라고도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갱년기가 해당이 돼서 성성기능 저하증이죠. 그게 해당이 돼서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다면 혹시 부작용으로 전립선 암이 생기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했을 때 암이 논란이 많고 대부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일정 수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농도로 높아진다든지 외부에서 투여한다든지 뭔가 호르몬의 밸런스를 깰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도 난소암 아니면 유방암 등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941년에 찰스 헐킨스라는 미국 비뇨기과 의사가 결국은 그 전립선암 환자를 거세를 했더니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렸더니 전립선암이 좋아진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전립선암이 생기는구나 오해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남성 호르몬을 적정선에서 투여했을 때는 전립선암을 유발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있는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은 악화될 수 있다. 왜냐면은 전립선이란 조직 자체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는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잔존해 있는 게 암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체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미 미국에서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암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활동성 호르몬이라든지 숨어있는 암이나 있으신 분들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외래에서 선별검사 통해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해봅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투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요점만 딱 정리하면 호르몬 맞아서 전립선암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이 남성 호르몬을 맞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 당연히 검사를 미리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혹시 무정자증이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명령을 내려요. 호르몬 부족하네 만들어. 그리고 호르몬이 지금 충만하네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보충을 하면은 우리 몸에 많은 줄 알고 안 만들죠. 그러다 보면은 고환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자 생산에도 문제가 되는데 남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강하게 보충을 하게 되면은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무정자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가임기에 있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있죠. 먹는 약도 있을 수 있어요. 클로미펜 같은 약들을 쓰면 가임력을 유지하면서도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오프라벨로 정식 치료는 아니지만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가 젊어지는 약, 건강해지는 약, 보양제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항상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 계획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런 거 확실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치료가 시작되니까, 정자가 없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운동성이 감소한다든지 정자 수가 감소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은 영구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중단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했을 때 호르몬 축 억제됐으면 회복 기간도 또 오래 걸리고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일반인들 중에도 용어를 확실히 구별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호르몬과 정액 발기력 이런 남성 호르몬 자체 용어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정액이 안 나오는 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가입력이 떨어졌거나 보완 기능 자체가 떨어진 분들은 호르몬을 맞으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호르몬을 중단을 하면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축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짧게는 수주,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얼마나 지속기간이 긴 주사제를 맞느냐, 그리고 맞는다고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또 약을 끊으면 회복이 된다. 너무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가임기일 때 부작용을 덜하게 하는 다른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 호르몬 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아무 때나 그냥 와서 받아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오후가 될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1시 사이에 공복 상태에서 최소 2번 정도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교대 근무 이러신 분들은 호르몬 레벨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죠. 뭐 아침에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대 근무하시면서 호르몬 레벨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상 후 3시간 내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면이랑 되게 관련이 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수면이 박탈당했을 때 잠을 불면증이 심한다든지 교대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전에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한 50대 이하 분들은 오후에 체크하면은 오전하고 좀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오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기 질환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체크하면은 정확히는 안 나오고요. 이런 것도 전날 막 과음 엄청 하고 잠 안 자고 나이트 가서 놀다가 아침에 체크하면은 낮게 나오겠죠? 그런 분이 다음날 호르몬 검사 하러 오실 거예요. 오더라고요. 성관계하는데 잘 안 된다고 호르몬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께 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 일단 잠을 좀 더 자야 되지 않을까요? 졸릴 것 같은데. 시간은 오전, 가능하면 2번 이상 검사,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드디어 지금 마지막 질문 나왔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근육량이 늘고 젊어질까요? 실제로 헬스장이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추럴 운동하시는 분들이 질문 의외로 하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 주사 맞으면 근육이 더 잘 생기지 않을까. 이미 이제 그런 분들은 근육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꽤 있으신 분들이고, 이걸 맞고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근육이 확 더 커진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불법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런 효과 정도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해외 직구하는 건가요? 직구로 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약품으로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또 오남용할 때는 비뇨기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뇌하수체 시상하부 고환 축을 강력하게 억제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 투여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하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험성을 알고 감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그 정도는 아니겠거니 하고 근육 강화 목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네. 정말로 조심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하길래 따라했거나 뭐 헬스장에서 누가 하길래 얻어서 먹었다,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무정자증이 생기거나. 단순히 임신 가능 여부를 떠나서 나는 근육만 만들면 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발기력 저하 더 심각하게 온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기도 하고. 젊은 분이,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트레이너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약을 구해서 투여하는데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환자인데도 이제 자가 주사를 맞으면서도 겨우 할까 말까 이런 정도고, 또 나중에 또 약을 끊었는데 여유증이 또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또 수술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증가돼 있는 데다가 HCG를 맞으니까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하면서 여성 유방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치료를 할 때도 비뇨기과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야 됩니다. 다 검사해보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은 상태면은 일단 치료를 조금 늦추던가 아니면 다른 약제를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치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남들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은 촬영상의 문제로 2번을 하다 보니까 간결하게 끝난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성기능 저하증, 뭐 갱년기라고 뭐 표현도 하는데 오늘 심도 있는 대화를 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